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한 그 사실, 그리고 또 양평 공무원을 강압 회유 조사를 해서 양평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클린 핸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똑같은 세미네오테크인가요? 예, 그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상폐 직전, 거래 정지 직전에 이것을 팔아치우면서 30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이 주식을 매입할 때뿐 아니라 이것을 분식 회계로 곧 거래 정지가 될 것을 알고 내부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 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가 됨으로써 7,000명 정도의 소액 투자자, 그리고 또 4천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들에게 민중기 특검은 이익을 취득하고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자 이때 이 피해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양평 공무원이 수사 중에 압박을 받아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위법한 심야 조사, 그리고 또 강박에 의한 조사, 이게 어느 시대의 일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검찰도 개혁을 나가서 폐지까지 하는 마당에 지금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형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할 수 있어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자로 고발을 합니다. 특검은 자체 감찰을 한다는 이유로, 또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조서를 공개하고, 또 고인이 작성했다던 20쪽가량의 유서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인께서 수사관들한테 당했던 그런 강압, 해유, 협박,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부검을 했는지 부검 결과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감추고 자기 식구들 보호하려고 하는 이 특검의 행태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특검, 특별수사단은 해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뿐만 아니라 해당 수사팀은 즉각 해체돼야 되고,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져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발을 계기로 민중기 특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 하나만. 네. 민중기 특검이 주식 투자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특검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해명이 됩니까? 그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또 매도하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소상히 밝혀야 되고, 그 본인은 지인의 소개로 그 회사 초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그렇게 선뜻 투자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이 대전고 출신이고, 그분도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2010년도인가요? 국정감사 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권 전 의원이 그 주식을 소유한 사람 명단이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듣고 싶은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로 보시는지. 저희들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보면 공범이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재판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테크의 오 대표가 2016년 11월 달에 2016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징역 11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소시효를 다시 또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그냥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필이면은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으며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평 공무원 관련해서는 자체 정식 감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식 감찰한다는 말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 측에 또 저희 변호인 측에 일체의 브리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도 검찰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일단 수사팀 교체가 맞습니다. 수사 중단이 맞고. 근데 그런 조치도 안 하고 있고 거기 공보 자료에 의하면 그런 일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필 메모 한 장에 정말 고인의 절규가 절절하게 써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 고소해서 처벌받도록 하자고 둘이 상의를 한 그런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자세, 저는 감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종욱 변호사님 좀 말씀. 지금 특검의 손이 더럽혀졌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김건희 특검에서 주식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500만 원 투자해서 1억 5,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게 더럽혀진 손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중기 특검은 즉시 사퇴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정식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양평군 우리 단월면 동장님의 면장님의 그 사망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저도 검찰에서 한 20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조사 대상자의 인권입니다. 그러한 조사 대상자의 인권이 전혀 무시되고 오로지 수사 결과를 짜 맞추기 위해서 강압과 협박을 통해서 그 순수하게 그 시골에서 면장으로 열심히 일해오신 분이
그 무게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2025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퇴하고 새로운 특검이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호 변호사님 잠깐 나오셨습니다. 지금 고인을 강압 수사하여 문제가 되었던 수사관들이 다른 피의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진술하셨던 진술조서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특검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열람 등사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금 희생되신 고인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조사가 남아있고 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강압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의 수사 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민중기 특검은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이 특검은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저희들이 특검,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여특검 수사의 강압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건 말고 이 수사 9팀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그 문제도 곧 사실을 확인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